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기온은 초여름 더위를 보였던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경주 동부 사적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 네, 파릇파릇 물든 이곳은 경주 동부사적지 앞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구름이 불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밤사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 제법 올랐습니다. 포근하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경주 첨성대 광장에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쌀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나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행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미세먼지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에는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는 흐린 가운데 경주에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5도, 포항 23도,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2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동해남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들어오면서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곳 쌀문화 축제 찾아오셔서 눈과 귀, 입까지 즐거운 여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주 동부사적지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바로 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공약으로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 폐쇄가 추진되고 영덕구와 울진에서 추진 중인 원전 추가 건설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신규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설계 수명이 다한 뒤 재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폐로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울진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는 물론 27% 공정인 울산 신고리 5, 6호기도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공사비는 8조 6천억 원이거든요. 1월 말까지입니다. 이게 1월 말까지 1조 4천억 투입됐다고 지금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3조 5천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했겠지만 막상 또 이렇게 정책 실현하는 과정 중에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포스코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다 중단한 석탄 화력발전소도 재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덕에 들어설 천지원전 예정구역 인근의 투기성 개발 행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일대 천지원전 부지 주변 단독주택 34동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2건의 행정소송에서 영덕군이 최근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심 판결문에서 과거 일부 개발 행위가 허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영덕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항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분석한 뒤 지역의 현안 사업과 대선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신규 사업을 개발해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대통령 공약 사업은 철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사실상 야당 지역이 된 대구 경북 지역은 향후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탄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대부분을 독식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최근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북구을 홍일학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의 비공식적 루트에 의존해왔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예산 확보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시나 도가 그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또 대정부는 대정부대로 그렇게 좀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북 지역은 의성 출신의 비례대표 김형권 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 의원은 경북 도정과 주요 현안, 민원사항 등을 서둘러 파악한 뒤 대구 경북 출신으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를 수도권에 와서 하고 있을 뿐이지 대구 경북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당내에 경북의 현안사항 해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여당 불모지란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자칫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제대로 된 사업 콘텐츠를 만들어 당당하게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울진 지역 해안마을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울진군은 매화면 해안마을인 오산리와 덕신리 일원에 생활하수 처리시설 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70%를 지원받아 당초 80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하수관로 11km와 일일 처리 용량 350세제곱미터의 처리장을 신설하고 416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해 청정해안 수질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장터인 포항시 부조장터 공원과 백길 복원 사업을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계획과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키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관광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국도비 등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조장터 공원구와 공연장, 그리고 황포도배 접안용 소형 나루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지역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역의 실물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늘었습니다. 지역 전체 수출은 9억 3천만 달러로 16.3% 증가했고 수입은 50.5% 늘어난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은 넉 달 연속, 수출은 5달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열연과 냉형 강판 등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미 FTA 재협상까지 요구해 수출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역 경제계에선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 지역의 철강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이나 미국과 중국 등 국제 경기에 민감하다며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으로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2017년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새로 지정돼 3년간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 철강산업 퇴직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다음 달 문을 열고 이달 중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기를 설치하는 카페나 주유소 등지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공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카페나 주유소,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선정해 킬로와트당 최대 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말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주시의 체육시설과 노상주차장, 사적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지난 6년간 찬반 논란에 휩싸이며 공단 설립에 난항을 겪어왔는데 앞으로 흑자 경영을 위해 내실 있게 공단이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경주시가 맡아왔던 체육시설과 사적관리, 노상주차장 등의 업무를 통합하며 2단계로 복지나 관광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살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도 19명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매년 경영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 비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인력을 절감을 하고 경영을 효율화한다면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공단 설립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용이란 지적과 함께 방만 경영, 조직 비대화, 적자 경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나 이런 투명성을 통해서 좀 창의적이고 경영 마인드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상주차장과 사적지 등 수익이 좋은 알짜배기 시설만 관리하지 말고 경주문화재단과 하이코 등 적자가 심한 기관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경북 쌀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경주 동부 사적지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주최로 경북 지역 23개 시군과 농협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다양한 가공품과 특산품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대형 김밥과 누룽지 만들기, 떡매치기와 새끼줄 꼬기, 쌀 뻥튀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영덕군은 산하수도 행정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단수로 인한 불편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 그쳤지만 3회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단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14명으로 특별징수 3개 팀을 구성해 예고서 발송과 전화, 현장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말로만 속이던 보이스 피싱 조직이 이제 몸까지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한 뒤 침입조가 직접 들어가 훔쳐나오는 절취형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성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내내 휴대전화를 놓지 못한 채 집 현관 앞으로 다가서고 우유 투입구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엽니다. 이 남성은 피싱 조직의 친입조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31살 A씨로 현금 1,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해외 총책이 피해자 명의의 국제 카드가 체납돼 통장 잔금이 결제될 수 있다면서 현금으로 인출해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래가 3천만 원 체납돼 있다 하더라니까 월급에 체납 붙인다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만든다 하더라고. 자녀분 직장을. 그리고 기가 막히다니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조직은 증명사진까지 요구했는데 피해자를 이상히 여긴 사진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싱 조직의 도주 행각은 1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100만 원 이상 목돈의 계좌이체 시 인출이 지연되는 제도가 생기면서 보이스 피싱은 이같이 절취형 피싱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형 피싱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동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현재 현금 수기축을 한 7명 정도 검거한. 보이스 피싱 사건은 지난 한 해만 4만 5천여 건, 피해액은 1,919억 원에 달하고 60대 이상 노인과 20대와 30대 여성 순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과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포항의 모 대학 A 총장과 기획처장 B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총장은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연구 용역비를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받아 비자금 3,500만 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처장은 국고 지원으로 기존에 수행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2년간 국고보조금 연구 사업비에서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학이 최근 몇 년간 수시 전형 입시 부정과 신입생 충원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개청 25주년을 맞아 형님 같은 상사,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내세워 위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유연한 소방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간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집중합니다. 또한 개인안전 보호장구를 100% 지급하고 노후 장비는 최우선으로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소방복지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 10년 새 국내외 입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에 입양된 아동은 지난 2006년 3,200여 명에서 지난 2015년에는 1,050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2013년 입양 아동 수는 900여 명으로 입양특례법 시행 전인 2012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가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적은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경주 동부 사적지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 네, 파릇파릇 물들은 이곳은 경주 동부사적지 앞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부쩍 올라서 제법 포근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이곳 경주 첨성대 광장에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쌀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경주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예상 강수량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또 오후 한때 내리다 그치기 때문에 작은 우산만 하나 챙겨서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행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미세먼지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에는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는 흐린 가운데 경주에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5도, 포항 23도,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2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동해남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들어오면서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곳 쌀문화 축제에서는 오늘 대형 김밥말이 만들기 퍼포먼스 등 각종 즐길거리, 볼거리가 넘쳐난다고 하니까요. 이곳에 찾아오셔서 눈과 귀, 입까지 즐거운 여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주 동부사적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